근데 저런 큰 통이 없는 직장인이 갑자기 1년에 1억을 벌겠다고 매일 자기 전에 긍정 확언을 하고 목표 100번 쓰기에 돌입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의 둘 중 하나예요. 하다 말거나 자기 통에 안 맞게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안녕하세요. 트루미의 데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라이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고요. 이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이고 진정한 나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제 경험은 이러이러한데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라고 제안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면 이런 조언이 정말 많더라고요. 긍정 확언을 매일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생생하게 심상화시켜서 끌어당겨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목표를 100번 써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목표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 아무 목표 없이 사는 것보다는 자기 목표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죠? 목표를 세우라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보고는 나도 올해 1억을 벌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는 매일 1억이 들어오는 상상을 하고 나는 1억을 가진 사람이다. 이 문구를 100번씩 쓰고 자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나는 지금 3, 4년 차 직장인이야. 그러면 1년에 1억을 버는 게 쉽나요? 평범한 직장인이 1억을 벌려면 뭘 해야 되죠? 부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뭐 내가 목표를 설정했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까? 아니죠. 그렇게 1년에 1억을 벌려고 벌였던 일들이 잘 안 돼서 되려 돈을 더 까먹고 본업을 망치고 건강도 잃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를 안 정했으면 본업이라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되려 커리어를 망친 케이스인 거죠. 이러면 분명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싶으실 거예요. 데이라이님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인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실패할 수 있다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인인데도 목표 크게 잡아서 진짜 1년에 1억 넘게 벌고 퇴사한 분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분이 전체에서 몇 프로나 되죠? 자, 제 채널명이 트룸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진정한 나. 그러니까 진짜 나로 사는 삶을 뜻하는 건데 이 케이스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대로 큰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결국 달성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요. 엄청 도전적이에요. 배포도 크고 아이디어도 많고 엄청난 실행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즉 1년에 1억을 벌 수 있는 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큰 통을 가진 분들은 1년에 1억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 큰 통과 배포를 지녔을까요? 아니요.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업가들보다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런 큰 통이 없는 직장인이 갑자기 1년에 1억을 벌겠다고 매일 자기 전에 긍정 확언을 하고 목표 100번 쓰기에 돌입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의 둘 중 하나예요. 하다 말거나 자기 통에 안 맞게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긍정 확언을 백날 하고 목표를 계속 써왔음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야 데이라이트, 너는 저런 긍정 확언, 심상화, 목표 100번 쓰기 이런 거 해본 적이나 있어? 해보지도 않고 비판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 끌어당김을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때는 2008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유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론다번이라는 분이 쓴 시크릿이란 책을 읽게 됐어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진짜 책 내용이 너무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릿 관련 영상들까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이거 진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목표를 세웠어요. 로또 1등 당첨.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개월 동안 자기 전에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뭘 할지를 생각하다 잠들었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 어떤 멘트를 치고 어떤 환호를 지를지까지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나는 로또 1등 당첨자다 이 말을 시간 날 때마다 깜지처럼 계속 썼고요. 심지어는 로또 당첨되고 구매할 차까지 정해놨어요. 닛산의 로그라는 SUV였는데 너무 확신에 찬 나머지 딜러사 찾아가서 가계약까지 걸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로또 당첨되면 한국으로 돈을 좀 옮겨야 되니까 미리 이체 한도 증액까지 신청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로또를 일주일마다 계속 샀는데 결과는 뭐 안 됐죠. 그때 느꼈어요. 이런 끌어당김, 심상화 같은 건 보조도구로서 써야지 이걸 마치 종교처럼 이것만 하면 다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안 해보고 깐다 그런 비판은 받지 않겠습니다.
또 뭐 제대로 안 했다, 로또는 목표가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하면 된다면서 작동 조건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표를 세우고 매일 다짐하고 글로 쓰는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걸 매일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억을 벌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걸 먼저 찾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의외로 그 반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몇 주 전에 휴먼 스토리라는 채널에 영림이라는 회사의 황복현 회장님, 이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은 재산이 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조언을 하세요. 회사를 어떻게까지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다른 또 목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목표는 큰 건 없어요. 한 푼 두 푼 모으고 이래야지. 내가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사과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이 있고 싶고, 그럼 내 집 있으면, 좋은 집 있으면은 그게 목표면은 그거 뒤로는 끝이야. 목표가 없죠. 저는 그런 걸 단기적인 목표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 이렇게 강하게 세우지 말아라. 그럼 성취감 느끼면 그다음부터 동력이 떨어진다. 그냥 큰 목표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때까지 일하는 거,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 기준으로 삼아라, 너희들. 그리고 개그맨 유재석 씨,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계신 분이죠. 근데 유재석 씨도 방송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회피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따로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할 때는 뭔가 목표를 갖지 않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한번 또 본인에게 좀 쉼의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미 두 분 뭐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잘하려다 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저처럼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저 황복현 회장님과 유재석 씨의 성공 방법은 틀린 건가요? 저분들은 긍정학원, 목표 100번 쓰기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아니, 그걸 안 한 걸 넘어서 목표 자체를 세우지 말라고 조언하잖아요. 근데 누가 감히 저분들의 조언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통이 크고 야망이 커서 목표가 있어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목표를 크게 세우면 세울수록 성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목표가 너무 거창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해 보이고, 또 목표 달성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걸 못 해내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목표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으신 다음에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세요. 제가 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재밌어서 잠도 안 자고 몰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체가 엄청 커진 거죠. 여러분,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저도 그랬어요. 제 첫 번째 채널 데이라이쇼가 조만간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10만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이런 큰 목표를 세우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남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나 즐겁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올린 영상이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첫 번째 채널에서 지금까지 구독 요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용이 좋으면 알아서 구독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실버 버튼을 받게 돼서 기분은 너무 좋지만 애초에 그게 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냥 지금같이 쭉 즐겁게 영상 만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막 유튜브 한다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분들 지금 다 접으셨거든요. 자, 일단 그 중에 95%는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아이디어만 몇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영상 한 편도 못 올리고 포기합니다. 이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왜 망했냐면 일단 목표가 구독자 10만, 100만이야. 그래서 카메라 최고 좋은 걸로 사. 그리고 편집용 컴퓨터도 엄청 스펙 좋은 걸로 구매해. 편집 스타일도 대형 채널들 같이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막 몇 주 동안 잠도 안 자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첫 영상을 딱 올렸는데 조회수 57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때려치우게 되는 거예요. 왜? 목표와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반면에 유튜브에서 성공한 1인 크리에이터들 보잖아요. 그분들은 일단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촬영도 전문 카메라 없이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려요.
편집도 화려한 기교 없이 딱 기본만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처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죠. 근데 자기가 그 일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냥 꾸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상 하나가 떡상해서 몇만 구독자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과한 목표는요, 되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지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았다면 나이키의 슬로건처럼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려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just do it.